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약점과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반상대성 이론을 볼게요. 자, 일단은 쌍둥이 역설을 보자. 쌍둥이 역설. 쌍둥이 역설이란 특수상대성 이론의 약간 모순이야. 그러니까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면 밖에서 볼 땐 그 안에 시간이 느리게 가. 그치? 그 상황이 내가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광속으로 가깝게 운동하면서 밖을 바라보면 밖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쌍둥이가 있어. 이것도 이제 논리 실험이야. 사고 실험이야. 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A는 지구에 남고 B는 우주선을 타서 여행을 시작해. 광속에 가깝게. 그래서 얘는 광속에 가까운 등속도 운동을 쭉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광속에 가까운 등속도 운동을 했어. 그래서 지구에 왔어. 그랬더니 자, 잘 봐.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 A가 봤을 땐 B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갔겠지, 그치? 그러니까 A는 10살에 헤어져서 30살이 돼 있을 때 B는 10살에 헤어졌는데 20살이 돼서 나타났다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지. 광속에 가깝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그 빨리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야. 맞지? 갑자기 잠깐 기다려봐. B가 본 A를 보자 이거지. B가 본 A는 어떻게 돼? B 입장에선 B가 뭐하고 있어? 정지해 있고 지구가 뭐해? A가 타고 있는 지구가 마이너스 V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속도에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시간이 느리게 갔으니까 B가 봤을 때는 A가 20살이 됐고 B가 10살에 헤어져서 30살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누가 맞아? 알 수가 없지, 그치? 모순이라고. 자, 이걸 특수상대성 이론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 해결이 안 돼. 자, 아인슈타인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제 새로운 상대성 이론,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라는 게 누구나 다 적용되라는 걸 일반화라고 하거든. 법칙 이런 것들. 놔두면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내가 던져도 떨어지고 제가 던져도 누가 던져도 다 놔두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하면 설명이 되고 얘가 맞고 얘가 틀렸어.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에 하나 좀 더 알아야 될 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실제 증거가 있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실제 증거가 있어. 뮤온의 검출인데 이제 뮤온이라고 해서 뮤온이라는 렙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상호작용과 기본 입자에서 배울 건데, 자, 태양에서는 빛만 오는 게 아니야. 태양풍이나 여러 가지 하전 입자, 여러 가지 고에너지 입자들이 날라오거든. 그러면 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기가 있어. 그럼 태양에서는 자외선, 감마선, X선, 뭐 이런 가시광선 이런 빛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선이라는 고에너지 입자도 날라오고 있거든. 그 우주선을, 그러니까 타는 우주선이 아니야. 여기서는 코즈믹 레이라고 해서 빗줄기야. 그래서 여기서 우주선이라는 빗줄기가 와. 코즈믹 레이, 엑스레이 친구야. 자, 얘가 지구 대기에 빵 충돌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광속의 99%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운동하는 뮤온이라는 게 발생해. 이렇게 쓰고 뮤온이라고 읽어. 자, 이 뮤온의 속도가 얼마라고? 속도는 0.99c. 광속에 가깝게 운동한다고. 정말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니까 얘는 실제로 시간전이 일어나. 그럼 잘 봐. 이 뮤온의 수명이 있어. 뮤온의 수명이 되게 짧아. 얘는 참고로 어떻다? T뮤라고 할게. 수명이 어떻다? 매우 어떻다? 짧다, 작다.
그럼 너무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뮤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되지? 이동거리 뮤온은 뮤온의 속도 0.99c 곱하기 t뮤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로 계산한 뮤온의 시간에다가 광속을 대입하면 얘가 대기권에서 발생하자마자 요만큼 오고 그냥 오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예상대로라면, 이론대로라면. 그러니까 뮤온의 이동 거리는 대기권의 높이보다 한참 작은 거야. 그럼 대기에 충돌하자마자 뮤온이 발생하지만 금방 사라져서 지표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고, 이론상은. 근데 이론상은 이 길이가 대기권보다 짧아서 도달할 수 없다라고 방금 했잖아. 근데 이 지표에서는 뭐가? 지표에서는 뮤온이 검출돼. 그러니까 뮤온이 지표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떻게 뮤온이 도달해? 우리 계산대로면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지구 입장. 지구 입장에서는 뮤온의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럼 뭐가 일어나?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가겠지? 바로 뭐? 뮤온의 시간 지연. 그러니까 뮤온의 수명이 막 늘어나는 거야. 정지한 뮤온의 시간은 되게 짧지만 움직이는 뮤온의 시간은 막 늘어나는 거야.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5초를 살아도 우리는 1, 2, 3, 4, 5 끝인데 얘는 5초를 살아도 우리가 본 얘 5초는 1, 2 이렇게 느리게 간다고. 그러니 도달하지. 그럼 뮤온 입장에서는. 자, 이 뮤온 입장에서는 봐봐. 우리 눈엔 이렇게 높아 보이는 대기가 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라지 H로 보이는데 제 입장에서는 스몰 H로 보인다. 뭔 소리야? 바로 대기권의 대륙권인데 대기권이라고 할게. 대기권의 길이 수축.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전, 뮤온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으로 자기 수명 내요. 나는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뭐 가깝네? 금방 온다고. 우리가 볼 땐 이만큼의 거리인데 뮤온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거리를 보이니까 금방 온단 말이지. 그래 지표 도달한다고. 자,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제 증거야. 물론 굉장히 특수한 예지. 왜? 이렇게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는 애가 많지 않잖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 바로 뭐냐?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참고로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디서만 적용된댔어? 등속도 운동할 때만 적용돼. 위에다 적어볼게. 특수상대성 이론은 언제에서만 적용돼? 관성좌표계. 좀 어려운 말이야. 등속도 운동에서만 적용이 돼. 광속에 가깝게 등속도 운동하면. 그럼 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속도 운동이 쉽니? 야, 집에 등속도 운동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없지. 여기가 5층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 집 9층이야. 그러면 5층에서 집에 있는 9층까지 등속도 운동 날라가? 안 되지. 건물 있으면 뚫고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은 속력이나 방향의 변화는 뭐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거야. 사실은 뭐 지금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이런 애들이 일정한 속도로 잠시 운동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속력이나 방향의 변화는 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이 가속도 운동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을 볼게. 자, 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 바로 뭐냐? 관성력을 이해해야 돼. 관성력. 아이고, 또 흥분해. 깨먹어. 관성력을 이해해야 돼. 관성력. 자, 관성력. 관성력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거 볼까? 일단 보자. 내가 많이 봤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정지해 있지, 그치? 봐봐.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놓고
빠르게 당기면 어떻게 돼? 빠르게 당기면 분명히 핸드폰은 가만히 있고 이 종이가 빠르게 가속돼서 움직였지, 그치? 그럼 얘가 여기 정지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관성이지. 우리 모두가 봤을 때는 합력이 0인 상태에서 관성 정지해 있었지, 그치? 그럼 잘 봐. 종이가 바라본 핸드폰 무슨 운동했어? 얘의 가속도가 A였다면 마이너스 A로 가속 운동했잖아. 그럼 얘가 받은 힘은 얼마야? F는 마이너스 MA가 되겠지. 그럼 잘 봐. 우리 모두가 봤을 때 분명 얘는 정지해 있었어, 그치? 얘는 정지해 있었지만 요 좌표계에서 바라본 얘는 빠른 속도로 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가속 운동 했다는 얘기는 뭐야? 힘을 받았겠지, 그치?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힘이 바로 뭐냐? 관성력이야. 자, 관성력. 바로 어떻게 표현해? F는 마이너스 MA로 표현해. 자, 관성력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얘야. 엘리베이터. 자, 엘베를 타고 엘베 위에 저울을 놓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의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 자, 태초에 중력이 있었으니 중력 가속도는 G야. 이 사람의 질량은 M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지구로부터 중력이 얼마? mg가 작용하겠지, 그치?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이 중력이지. 반작용은 사람이 지구를 당길 거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보자.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에, 그러면 합력이 0이지. 그러면 이 체중계의 눈금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수직항력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체중계의 눈금 N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 N은 등속도 정지에 있어. 그럼 얼마야? mg를 누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N은 그냥 mg지. 크기만 따지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돼?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 있다고. 갑자기 위로 올라갈 때. 그럼 관성력을 어디로 받아? 아래로 받겠지, 그치? 그럼 봐봐. 자, 이게 잘해야 돼. 플러스 A로 가속 운동할 때. 여기를 플러스라고 할게. 그러면 수직항력이 어떻게 돼? N 프라임은 mg 플러스에다가 얘의 관성력 마이너스 MA를 아래로 받아서 이렇게 될 거라고. 무슨 소리냐면 잘 봐. 내가 여기다가 벽에다 체중계를 붙여놓고 그렇게 서 있어. 체중계 여기 살짝 대고 있어. 눈구만 안 나오게. 갑자기 버스가 일로 출발하면 어떻게 나는 일로 관성력을 받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관성을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누르는 힘이 체중계에 찍히겠지. 이해되시나요? 내 관성력 보여줬잖아. 내가 얘를 어떻게 엄지손가락 없이도 들 수 있었지. 얘를 엄지손가락 없이 어떻게 들어? 돌면 되잖아. 회전하면 엄지손가락 없이 들 수 있잖아. 그치? 왜? 얘가 이렇게 당기는 힘과 이렇게 뒤로 가려는 관성력이 평형이 돼서 내가 봤을 땐 정지해 있다고. 너희들이 볼 때는 원운동 하겠지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갑자기, 봐봐. 너희들이 날 봐봐. 내가 여기 정지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우주선이야. 갑자기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돼? 여기 갖다 박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치? 너희들이 봤을 때 난 가만히 있었어, 그치? 근데 우주선만 이렇게 왔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 정지한 우주선을 이렇게 갖다 박는 걸로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손의 무게가 느껴지지. 관성력이 느껴진다. 그럼 반대, 세 번째. 마이너스 A로 가속 운동하는 경우를 보지. 자,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마이너스 A로 가속 운동하냐면 관성력을 위로 MA를 받겠지. 잘 봐. 내가 얘 던지나 안 던지나 봐봐. 갑자기 확 내려가면 어떻게 돼? 내가 던지니? 안 던지는데 얘네 왜 떠? 안 던지는데. 봐봐. 나 안 던졌지? 안 던졌는데 뜨잖아. 갑자기 확 내려가면 뜨지. 또 엘리베이터 타면 몸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경우가 또 있다? 갑자기 내려갈 때는 올라가다 멈출 때. 봐. 올라가다 멈추면 어떻게 돼? 내가 던지지 않았는데 올라가다 멈추면 뜨잖아. 올라가다 멈추면 뜬다고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얘가 위로 가려는 관성력을 위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갑자기 위로 올라가거나 또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멈추면 계속 나는 아래로 내려가려야 되니까 바닥을 누르지.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다음에 몸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경우, 아래로 확 내려갈 때 이때 또는 올라가다 멈출 때 관성력 어디로 받아? 위로 받지. 그러면 수직항력 N 더블 프라임 어떻게 되겠어? mg 마이너스 ma가 될 거라고. 이게 관성력이야. 되시나요? 자,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에서 창문이 없는 엘리베이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A라는 사람은 질량이 M이야. 지표니까 중력과 속도 G니까 지구로부터 중력을 mg를 받고 있겠지, 그치? 이해돼?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자고 있을 때 몰래 납치해서 우주선에 태웠어, 이렇게. 여기 우주야. 여기는 우주. 그리고 이 우주선은 내부 인테리어가 엘리베이터랑 똑같이 생겼어. 창문은 없고, 거울도 있고, 막 광고판 붙어 있고.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위로 A로 가속되고 있어. 그러면 관성력을 어디로 받겠어? 아래로 MA를 받겠지, 그치?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랑 똑같으면 얘가 느끼는 관성력은 뭐가 돼? mg가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은 바닥으로 관성력을 mg를 받아. 이 사람은 지구에서 중력을 mg로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A는 자기가 지금 지구에 있는지 우주선에서 관성력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몰라. 왜? 지구랑 모든 환경이 똑같거든. 지금 봐봐. 이 교실이 사실은 위로 중력 가속도로 우주에서 가속되고 있는 우주선인 거야. 그래도 우린 지금이랑 똑같이 느껴. 모든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잘 봐. 이게 우주선이야. 내가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 있어. 갑자기 우주선이 절로 출발하면 난 어떻게 돼? 하면서 일로 꽝 부딪힐 거 아니야. 마치 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절로 계속 중력 가속도랑 똑같은 그 가속되면 어떻게 돼? 난 여길 밟고 일어설 수 있다고. 지표에서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랑 똑같이 어떻게 돼? 얘가 일로 G로 가속되고 있으면 이 안에 우주선에서 나는 이렇게 옆면을 밟고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난 뭐라고 느껴? 이게 똑바로 서 있네라고 느끼지. 관성력 때문에. 되시나요? 그럼 잘 봐. 인터스텔라 봤니? 인터스텔라에서 보면은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걸 다 우주선을 어떤 형태로 만들면 원형으로 만들고 어떻게 돌지. 초반에 이제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한 우주선이 있는데 얘가 브랜드 박사와 쿠퍼 박사를 그 조종사구나. 쿠퍼가 딸 머피를 두고 떠나지. 이때 우주를 대기권을 탈출하자마자 자 회전할게요 하면서 회전하고 있어. G포스에 도달했어 라고 하면서 회전을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할게 하면서 딱 돌아. 그럼 얘는 이때부터 어떻게 돼? 돌아. 자, 원운동 하려면 필요한 힘이 뭐야? 만율력 하면서 했어요. 구심력이지. 그럼 잘 봐. 얘는 안쪽으로 구심력을 받아. 그러면 관성력을 바깥으로 원심력을 받아. 이 원심력이 뭐야? 바로 대표적인 관성력이야. 아까 봤지? 봐. 너희들이 볼 때 이 펜은 어떻게 돼? 정지해 있지만 너희들이 볼 땐 원운동하고 내가 볼 땐 정지해 있지, 그치? 그럼 내가 볼 땐 얘는 뭐랑 정지해 있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정지해 있지.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볼 땐 구심력을 받아 원운동하고 있지, 그치? 구심, 원심, 평형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자,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만약에 이 구심 가속도가 G래. 그럼 원심 가속도를 관성력을 밖으로 G를 받아.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렇게 서 있는 게 똑바로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칸을 기어 넘어가서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일로 서 있는 게 이쪽으로 mg를 받는 상황이 되고, 이쪽 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서 있는 게 어떻게 돼? 이쪽으로 뭘 받는 거야? 중력 mg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이쪽으로 중력 mg를 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왜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거 있잖아. 우주정거장으로 가서 결국은 살았지.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돌아. 그래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원의 바깥쪽으로 중력을 받는다고. 왜? 관성력이 중력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서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애가 야구할 때 야구공을 빵 치니까 어떻게 돼? 중심을 넘어가 버리니까 일루 가서 빵 해서 유리를 깨버리잖아. 왜? 여기선 일루 중력을 받고 여기선 일루, 여기서 일루. 항상 바깥쪽으로 중력을 받는 거라고. 이 사람은 계속 걸어가면 무한히 걸어갈 수 있겠지.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서 이렇게 무한히 걸어갈 수 있다고. 왜? 나는 여기서는 관성력이 곧 뭐야? 관성력이 중력처럼 작용한 거지. 원심력이 그게 중력처럼. 그럼 봐봐. 결론은 이 사람이 지금 중력이랑 관성력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없지. 바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 등가 원리야. 등가 원리가 뭐야? 저 사람은 지금 현재 관성력인지 중력인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관성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같은 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라고.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지연 막 이런 거 하다가 쌍둥이 역설을 하다가 갑자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지연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쌍둥이 역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진짜 시간이 늘어진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라고. 자 여기 봐봐. 그러면 봐. 자 얘는 필요 없는 예제니까 지울게.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보여준 거 말 거니까 만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 있어. 자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얘가 위로 가속돼. 여기 구멍을 살짝 뚫어서 빛이 이렇게 새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가 갑자기 위로 A로 가속되면 어떻게 돼? 얘는 관성력을 어디로 받아? 아래로 MA를 갖겠지. 그럼 봐봐. 정지해 있던 내가 갑자기 위로 가속되면 빗줄기가 휜단 말이야. 이렇게. 상대적인 움직임이지. 여기서 봐봐. 우리가 볼 땐 빛은 이렇게 가. 빨간색 빛은 이렇게 가. 우주선은 요 앞부분 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빨리 가속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각자 갈 길을 갔지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에서 들어온 빛이 아래로 떨어졌다고. 휘었단 말이야. 안에서는. 그럼 봐봐. 빛이 가던 길을 안 갈고 휘었다고 이렇게. 시간지연이 왜 일어났니? 원래 우주선에서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던 게 밖에서는 어떻게 보여? 밖에서는 이렇게 늘어지니까 원래보다 먼 길을 돌아갔기 때문에 시간지연이 일어났잖아. 관성력이 뭘 일으키는 거야? 빛을 휘게 만든다고. 뭘? 시간지연을 일으킨다고. 그럼 봐봐.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있니 없니?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등가 원리 아니야. 그럼 봐봐. 관성력이 뭐랑 같아? 중력이랑 똑같다고. 중력이 뭘? 시간지연을 일으킨다고. 이건 실제로. 레알. 자, 만율력의 법칙. F는 GR 제곱분의 라지엠 스몰 M이지? 그러면 지표에 있는 사람이랑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이랑 누구의 중력이 더 세니? 지표가 더 세지? 지표가 중력이 커.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시간지연이 커져.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은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나 뭐 위치 찾기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 그치? 내 위치가 어딘지도 알 수 있고, 그치? 그러면 그 GPS는 내 여러 가지 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이런 것도 준단 말이지. 핸드폰 시간 누가 보는 거야?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시간이라고. 근데 봐봐. 인공위성은 시간이 빨리 가. 지구는 중력이 세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GPS에서 자기 높이에 따른 시간지연 값을 컴퓨터로 계산해서 보정돼, 수정된 값을 보내준다고.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어디 들어갔다 나왔니? 중력이 굉장히 큰 별. 중력이 너무 커서 거기에 1시간이 지구에 7년이랬잖아. 중력이 너무 크니까 정말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 거야. 심지어 이 사람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오지? 야, 블랙홀은 거의 중력이 거의 무한대로 보는 거지. 그럼 봐봐.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거의 시간이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 쿠퍼라는 조종사는
그 사람의 영화 속의 리얼 타임으로는 48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하고 어느 별에 갔다가 타스는 같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다가 5천 안에 들어갔다가 말도 안 되게 다시 밖으로 던져지지. 밖으로 던져져서 또 웜홀을 통과해서 토성 근처에서 지나가던 우주선에 만나서 겨우 탈출이 일어나잖아. 이 사람은 48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 별에 갔더니 플랜 A였나 어쨌든 그 별에 갔더니 딸이 한 90년 흘러갔고 8, 90년 흘러갔고 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잖아. 왜? 주인공은 중력이 너무 큰 곳만 다녔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로 느리게 갔어. 근데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다른 환경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거야. 왜? 중력이랑 시간이랑 정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야? 포인트는 관성력. 관성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운동의 법칙에서 배우는 건데 여기서 문제로 나와 시험으로. 자, 관성력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몸무게가 늘어나거나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지구에서 중력을 받는 사람과 우주에서 중력 가속도랑 똑같이 가속되는 사람이 받는 관성력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중력과 관성력을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인공 중력을 이렇게 만든다고. 원운동으로. 그러면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 구분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해? 등가 원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등가 원리에 의해서 갑자기 가속될 때 빗줄기가 관성력 때문에 쉰다고. 그러면 관성력이 빛을 휘게 해서 시간 지연을 만들고 당연히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고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도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고. 실제로 정말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고. 되셨나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증거들이야. 아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등가 원리라는 걸 배웠지, 그치? 등가 원리, 관성력이랑 뭘 구분할 수 없다. 관성력이 곧 중력과 같다. 얘네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일으킨다? 실제로 시간지연. 이걸 일으킨단 말이지. 자,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발견한 만율력의 법칙을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했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중력이라는 것도 새롭게 해석을 한 거야. 뉴턴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이거는 뉴턴의 만율력시 F는 R 제곱분의 GMM. 얘는 굉장히 훌륭한 식이긴 한데 왜 당기니라고 했어. 그럼 질량이 있는 한 무조건 당기는데 왜 당기냐고. 그럼 그걸 설명을 못 했거든. 이거를 새롭게 표현을 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일단은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2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할게. 잘 봐. 여기에 이렇게 2차원 공간이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 2차원 공간에 질량이 큰 천체나 그런 물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질량이 큰 별이나 천체가 있으면 얘가 마치 이렇게 평평한 그 보자기 같은 걸 당겨놨는데 위에다가 무거운 걸 올리면 어떻게 쑥 내려가지, 그치? 그런 것처럼 주변 시공간을 이렇게 왜곡시킨다라는 거야. 이렇게. 스파이더맨 같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질량이 큰 거대 천체가 주변 시공간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평평한 공간에 무거운 물체를 넣으니까 이게 쑥 내려가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쑥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시공간이 휘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물체는 그냥 굽어진 공간을 따라 운동하는 거야. 여기 있는 물체는 일로, 여기 있는 물체는 일로, 여기 있는 물체는 일로, 여기 있는 물체는 일로. 그러니까 굽어진 공간을 따라 운동한다라는 게 바로 뭐야? 왜곡된 공간을 그냥 자기가 가는 공간이 왜곡돼서 글로 간다. 이게 중력인 거야.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그러면 정밀하게 측정해보면 얘보다 이게 더 맞아.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게 더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왜 농구를 하다 보면 골대에다 공을 딱 던졌는데 이게 림에 딱 맞고 들어갈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도는 애들 있지, 그치? 돌 때 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구라면 뭐야? 그 주변을 달이 이렇게 딱 지구가 만든 굽어진 공간을 따라 달이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달도 이제 시공간을 조금씩 어떻게 우그러뜨리면서
이걸 중력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잘 봐. 당연히 질량이 큰 물체가 중력으로 시공간을 왜곡시켰으니 그 주변으로 빛이 어떻게 돼? 그치, 빛이 휘지.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빛이 휜다고. 이 빛이 휜 걸 직접 눈으로 본 게 중력 렌즈야. 중력 렌즈. 자, 이 중력 렌즈는 지구과학에서도 나와. 중력 렌즈. 자, 우리가 보통은 돋보기로 빛을 뭐해? 모아주지? 어렸을 때 돋보기로 빛을 모아갖고 까만 종이도 태우고 개미 태워주기도 하잖아. 무빙샷도 돼. 도망가는 개미를 따라가서 태워죽일 수 있지. 그러니까 돋보기는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지. 그럼 잘 봐. 이게 왜 중력 렌즈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별이 거대 은하단을 거쳐서 지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지구고 이게 큰 중력을 갖고 있는 은하단이야. 그러면 이 별빛은 모든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빛이 이 은하단을 통해서 오는 빛은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휘어들어오더라 이거지. 블록 렌즈가 빛을 모으듯이 왜곡된 시공간으로 빛이 휘어져서 들어와. 그러면 이 별이 지구에서는 어떻게 보여? 은하단을 중심으로 똑같은 별이 여러 개로 보여. 실제로. 이걸 아인슈타인의 별, 퀘이샤라고 해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그럼 똑같은 별이 왜 여러 개로 보여? 하나의 빛이 나갔다가 다시 모여서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로 보이지. 실제 증거고. 그 다음에 에딩턴이라고 이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바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 아인슈타인 사생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아인슈타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군함을 몰고 나가. 그래서 에딩턴의 관측이라고 할까? 자, 그래서 일식이 뭐지?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 그리고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 그림자 때문에 갑자기 대낮에 태양이 안 보여. 이걸 일식이라고 하지, 그치? 그럼 일식 때 당연히 태양이 안 보이잖아. 그때 때마침 자기가 알고 있던 관측자를 통해서 이 태양 뒤에 별이 있다는 걸, 좀 멀리 별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일식 때 지구에서 보면 이 별빛의 일부가 휘어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좌표값으로는 분명히 태양 뒤에 있는 별이야. 근데 어디서 보여? 여기서 보여. S라는 별이 S'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일식이 다 끝나고 완전히 지나가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태양빛이 휘어져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 거라고. 그러니까 태양 뒤에 있는 별이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여? 왜? 태양 주변에 굽어진 공간을 따라 빛이 휘어 들어오더라 이거지. 오케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수성의 세차 운동. 이제 세차 운동이라는 거야. 지구도 세차 운동을 하는데 세차 운동이 뭐냐면 팽이를 돌리면 어떻게 돼? 자, 이걸 팽이라고 할게. 팽이가 돌리면 어떻게 돼? 보통 그냥 정직하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 얘도 돌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도 하지만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한다고.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면서 세차 운동 때문에 수성의 근일점이 태양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을 배웠잖아. 얘 근일점이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밀려가거든. 이렇게 조금씩 근일점이 조금씩 정말 이동해가. 그러면 이 근일점의 이동을 뉴턴의 만율력식으로 측정을 하잖아. 그러면 100년에 요만큼 정도 되는 오차가 생겨. 그러니까 저 뉴턴의 만율력도 어마어마한 거야. 저 만율력으로 계산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오차가 생겨. 근데 이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은 중력장 방정식으로 풀면 그냥 딱 떨어져. 그럼 누가 더 맞아? 아인슈타인이 더 맞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똑같이 보이는데 정밀하게 가면 아인슈타인이 더 맞더라 이거지.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그 중력장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물리 전공 석사나 돼야 배우는 엄청나 어려운 수학이라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다는 거 말면 돼. 그럼 하나 더, 블랙홀. 블랙홀은 뭐야? 중력이 굉장히 큰 천체가 만드는 왜곡된 공간인 거야. 자, 태양보다 한 6배에서 30배 이상 큰 천체들이 있어. 그러면 거성이라고 하는데, 적색금 초고성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수명이 다 되면 폭발해.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야, 슈퍼노바. 이 폭발하면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생겨. 그러니까 엄청난 질량이 초고밀도별이 생기는 거야. 질량이 크게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를 압축시켜서 축구공이나 야구공만 하게 만들어.
그럼 중력은 지구랑 똑같지. 부피가 요만해. 그러면 아까 저 이렇게 생긴 시공간 있죠? 이렇게 생긴 시공간을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왜곡시켜버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공간을 만들어. 아, 귀찮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볼게. 어마어마 왜곡된 공간. 그러니까 봐봐. 이 초고밀도 별, 야구공만한 지구인 거지. 엄청난 중력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 시공간을 이렇게 우그러뜨리지. 그러면 빛이 지나가다가 그냥 빛은 직진하지 않아. 지금 그냥 자기가 가는 공간이 직선이면 거기를 따라 직진하는데 공간이 왜곡되어 있으면 휘어진 공간을 따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직진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세상에는 직진하지 우주에 있는 천체에서 보면 빛은 직진하지 않아. 그냥 시공간을 따라가는 거. 시공간이 평평하면 직진할 거고 왜곡되어 있으면 따라간다고. 그럼 빛이 가다가 어떻게 돼? 여기 빨려 들어가겠지 이렇게. 빛도 못 나오죠. 그래서 빛이 빨려 나와서 빛이 반사되는 빛이 나오는 요 경계면을 뭐라고 그래? 이거는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 지평이라고 그래. 요 경계면을 두고 이 안에 있는 상황이 뭔지 하나도 몰라. 왜? 빛이 못 나오니까 뭔지. 그걸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 지평이라고 하고. 만약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잖아?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람 있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스파게티 효과라고 그래, 이렇게. 엄청난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만율력의 법칙에서 이게 만율력이 거리에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엄청난 중력 차이가 나니까 그냥 면발처럼 쭉 늘어져서 빨려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 스파게티 효과라고 그래. 그리고 사실 블랙홀은 직접이 아니고 뭐야. 그 주변에, 블랙홀 주변에 있던 별이 빨려 들어가는 거 보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파, X선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발견을 한 거고. 블랙홀, 실제로 있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 통해 설명할 수 있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하면.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 특수 상대성은 언제만 적용할 수 있어? 등속도 운동. 그래서 얘에 나타나는 결과, 얘에 의한 그게 뭐였어? 가정, 광속불변, 상대성 원리가 있었지. 나타나는 현상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질량 증가, 질량 연의 동등성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쌍둥이 역설이라는 그 시간 지연에 모순이 생기지, 그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915년, 16년에 걸쳐 그 딱 100년 전이야. 101년? 어쨌든 일반 상대성이란 가속도 운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관성력과 중력이 같다 구분할 수 없다 등가 원리 그리고 그 등가 원리와 여러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런 블랙홀이라든가 중력 렌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성의 세차 운동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정확하게 뉴턴의 만율력으로는 약간의 오차와 한계가 있었지만 이걸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맞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 두 개의 별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쌍성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질량이 큰 천체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은 이 시공간의 왜곡됨이 파동처럼 퍼져나가. 이걸 뭐라 그래? 중력파. 이거를 작년에 노벨상 받았지. 초반. 그러니까 자장 2015년 11월에 시작돼서 2016년 1월인가 2월쯤에 이거 실제로 검증됐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110년 전에 예언한 걸 실제로 정말 중력파라는 검증됐다고. 인터스텔라에서 그 시계의 양자 정보를 뭘로 줘? 중력파로 준 거야. 중력파. 그러니까 중력파로 시계 띠릭띠릭 이렇게 양자 정보를 준다고. 그러니까 중력파를 보내서 중력의 왜곡됨을 나타낸 게 그거잖아. 모래바람이 훅 들어왔는데 공간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양자 정보를 불연속적인 게 모양을 띠면서 모래가루가 떨어졌잖아. 그게 중력파로 양자 정보를 줬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자, 여기까지 정리.